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하더니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4월인데 지난 1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벌써 30도에 육박하고요.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이 나타났죠. 또 연일 외신으로 접하는 지구촌 곳곳의 소식도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에선요, 기온이 40도로 치솟으면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방송 중에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스페인도 관측 이래 처음 30-40도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필리핀 일부 지역은 무려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 강우까지 도입했다던 사막도시 두바이에선 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죠. 또 가뭄으로 역대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요. 역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잠비아에선 국제사회에 1조 3천억 규모의 긴급 원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에선 현지인과 관광객이 물 사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물 절약을 위해서 호텔 수영장 운영 금지까지 거론되는데요. 올여름 더 잦아지고 강력하게 찾아들 수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더 긴장감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때론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인재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더 문제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이런 문제들을 잘 개선해서 올여름 폭우와 폭염 등으로 커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일단 화제부터 끌기 위해 소음을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채용 절차법에 따라서 면접관이 하면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요즘 이 반려동물 키우는 집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료를 먹은 이 반려동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기준으로요. 169건의 신고 가운데 69마리가 폐사했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해당 사료를 검사 중인 상황에서 중간조사 결과는 아직 이상 없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유도 모르고 폐사하는 이 반려동물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직회부된 법률안이 4건이 있는데요. 양곡관리법과 농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반대하는 입장 설명서를 2차례에 걸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네. 한우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양곡법하고 농업법 개정안에 대응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것이라는 점에도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한우산업 기본 법안을, 그리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걸 농해수위가 검토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안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협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골자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수급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정 사육 마리 두수 관리 등과 같은 사안을 심의하는 한우산업 발전 위원회를 둘 것, 그리고 또 한우 수급 정책에 따른 수급 조절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출하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또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21대 국회가 막바지라 통과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에 따르면은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를 열고 2일에는 특검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28일에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8일 본회의가 열려서 한우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이게 또 5월 29일이면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한우법 제정은 21대에서는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법 제정 이게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21대에서 안 되면은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협회에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 한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농림축산 관련 단체 등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우법 제정을 22대 선거 공약으로 또 포함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발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정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한돈법도 21대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렇게 두 개의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여야 모두에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한우법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한돈협회에서도 한우법 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우법 제정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 이런 요구도 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로 끝나나 봐요. 산림청이 신청하지 않은 임가를 대상으로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임업직불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로 끝이 난다면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임업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농림업 분야 직불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임업인들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임업직불금 신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가 있습니다. 1588-3249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산지 소재 관할의 시군구의 산림부서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의 문의를 또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받아야겠습니다. 안내 전화는
324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농지에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이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3일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주체로 설정을 하고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부실 영농을 방지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농민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방안이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도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 햄버거 얘기네요. 네. 최근에 대표 버거 메뉴의 판매를 40년 만에 종료한다고 한 브랜드가 사실은 이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진짜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케팅이었어요? 네, 새로운 제품 출시하기 전에 네, 그냥 이목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마케팅이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놀랐고 잠깐만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데? 네.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 브랜드에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참,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데 네. 네, 이게 바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농락받는 거 아니냐 이런 기분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짜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서 그렇죠. 매출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버거 브랜드 사례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말 그대로 잡음, 소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목을 끌고 좀 소비자들한테 화제가 되면 그냥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흔히 쓰이는 마케팅이고요. 연예계에서. 네. 특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한다라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인들에게 홍보를 할 때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보이그룹의 열애설이 올라와서 조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소속사 마케팅 부서에서 직접 올린 일종의 홍보였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전혀 아니었고 기사를 클릭해서 보니까 멤버들끼리 일상을 찍어서 올린 건데 굉장히 유명한 열애 기사를 내는 D사 있잖아요. 예? D사의 패턴과 똑같이 따서 기사를 만드는 바람에 팬들까지 속였다고 합니다. 아하, 네, 네, 물론 조회수는 올라갔겠지만 이후에 계속 기이한 마케팅 아니냐. 팬들한테 가장 예민한 주제가 열애설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에 활용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반응은 안 좋았지만 조회수도 오르고 그리고 SNS에 있는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에 이 그룹이 계속 오르내리는 걸 보면 확실히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리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최근에는요, 좀 이렇게 무조건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런 마케팅 사례를 많이 접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노이즈 마케팅이 줄었다고 해야 되나? 좀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관심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이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잡음을 내는 노이즈 마케팅에 반감이 생긴 것, 이렇게 내가 속았다는 이 기분을 들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 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무언가 뭐 기업이 잘못하거나 뭐 연예인들이 뭐 다른 부정적인 기사가 날 때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맞아요.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거 판매 종료로 네. 화제를 끌었던 이 브랜드에서 과거에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비난을 또 받은 적이 있는데 SNS 친구를 10명을 끄는 것을 인증하면 끊는다고요? 네, 친구를 팔로잉, 끊으라고? 네, 그걸 인증하면 버거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들면 버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예. 끊으면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의도는 온라인의 가벼운 인간관계의 민낯을 드러낸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잠깐 긍정적인 평을 받기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팔로잉이 끊긴 친구한테 당신의 친구가 버거를 먹기 위해서 너의 팔로잉을 끊었다. 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네, 오히려 브랜드 가치까지 떨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세상에.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햄버거 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년이 지나면서 마케팅도 많이 접하고 또 똑똑해지기도 했고 그럼요. 네, 쉽게 속지 않게 된 점도 이유고 또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착한 기업이나 브랜드를 지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불매운동까지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마케팅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은 좀 지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반대로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좀 대단히 성공했다 하는 거. 이게 똑같은 마케팅을 했는데도 성공한 버거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L사의 사례인데 이번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서 덩달아 비교가 되고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L 브랜드의 버거도 4년 전에 SNS를 통해서 버거 접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를 딱 네. 띄워놓고 네. 마케팅을 시작했거든요. 오. 그런데 이 L 브랜드는 단 한 줄의 카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면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진짜 버거를 접는다는 얘기냐? 그렇게 매장이 많은데. 네, 그만 판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혹시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B사는 판매가 중단되고 마지막 버거를 기한 내에 먹으라는 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안내를 해줬어요. 정말 판매가 끝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진지한 문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착각하게 하고 추억의 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손님들이 막 몰리고 매출이 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신제품 출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네. 배신감이 생기게 했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 그런데 네. 네, L사는 처음에는 이거 진짜 접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버거를 반으로 접는다는 이중적인 아하. 의미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게 그 당시에 버거명인 폴더버거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같이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그러니까요. 다른 제품이 달라요, 나오는구나 느낌이. 예. 라는 것이 확산되면서 재미있는 마케팅으로 맞아요. 인지하게 만든 것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말씀 들어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양날의 검이네요, 그죠? 네. 해외에서는 장기 기증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식을 좀 개선하는 캠페인 같은 경우에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갑자기 한 부호가 내가 죽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멋지게 운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신문에 막 내면서 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B사의 자동차를 땅에 같이 묻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신문에다가요. 네, 그래서 이 발표를 접했던 이제 일반인들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격렬해졌어요. 이유가 아니 그 비싼 차를 돈이 많은 걸 과시하는 거냐? 이걸 왜 땅에 묻는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논쟁이 격해졌고 그다음에 비자동차의 장례식이다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식 당일에 이 부호의 앞마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직접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다음에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대중들이 내가 비싼 차를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몸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나라의 장기기증 협회하고 이 부호가 같이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땅에 묻는 거에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을 하면서 정작 장기기증이나 아니면 우리의 몸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저도 이야기를. 지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이 이후에 브라질의 장기 기증 신청이 한 달 동안 약 30% 이상이나 증가를 이야, 했다고 해서 네. 효과를 받기는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뭐 장기 기증의 진행 방식이나 또 유족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지 않은 처리 등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곤 있는데 그래도 이런 캠페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가 됐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초저가 중국 커머스 업체도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회원 수를 늘리고 있다는데 이분들은 또 어떤 방식을 쓰고 있나요? 네, 요즘에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A사와 T사의 중국 커머스의 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만약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근처 가시면 마동석 씨가 광고하는 이커머스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네, 그 지하철 전광판이나 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이 무서운데 먼저 국내에 진출했던 A사가 이제 진출하고 2년 동안 가입자 수가 4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3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약 887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후발주자인 T사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고 T사 하더라고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요? 네, 이렇게 이들이 광고도 물량 공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SNS만 키면 한번 알고리즘을 타면 계속해서 인앱 광고를 하게 되고 또 중간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도대체 A사가 뭐냐라는 궁금증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예능에서 계속 PPL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쇼핑이 편한지를 출연자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좋고 없는 게 없다라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앱의 메인 화면을 노출하면서 그 서비스에 커머스에 들어가면 그대로 내가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쇼핑을 하는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예능에서까지 우리가 중국 기업을 봐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최저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 덕분에 내가 샀지만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후기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늘겠죠. 있다. 여긴 그럴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노이즈가 된 거 아닌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관심을 끄는 데 집중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처음에 소비자들이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업이 혹은 브랜드가 착한 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맞아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문구들을 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기업의 경우에 라이벌 경쟁사들을 일부러 비하하는 자극적인 기사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캠페인성의 마케팅에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브라질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브라질은 50% 넘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 휴대폰을 본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공유 자동차 업체하고 축구팀하고 같이 이제 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선 경기를 연 다음에 골키퍼가 몰래 휴대폰을 들고 가서 경기 내내 휴대폰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도 있고.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 팬들, 브라질 또 축구의 진심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네, 그래서 축구 팬들 굉장히 비난도 했고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150분 특집 방송도 했대요. 이 축구 선수를 비난하는 방송을. 세상에. 네, 근데 다음 날 골키퍼가 사실은 운전할 때 우리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도록 공유 자동차 회사 이런 일을 사실 꾸민 거다라고 해서 여론이 완전히 반대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소름이 계속 돋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던 행동을 객관적으로 좀 인지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들. 네. 그래서 다소 자극적이지만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만한 또 마케팅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인 느낌의 노이즈 마케팅을 해라. 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채용 절차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면접관들이 면접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들을 해서 구직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시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네. 먼저 그 2014년에 채용 절차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고요. 이 법에 따라.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직자한테 뭐 키라던가 출신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재산이나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 너무 당연하게 했던 질문들이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직무하고 무관한 이런 내용들을 서류에 적게 이력서에 적게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소리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 절차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절차법이 30인 이상 의 사업장만 30인 이상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만 적용을 받다 보니까 대규모 우리나라의 약 98%가 이제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더 그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전히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 이 법 안에 테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전에 했던 질문들을 계속해서 구직자들은 이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를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기분이 몹시 나빠서 국민권익위에 뭐 신고를 한다던가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어제도 아마 기사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구직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약간 인격을 모독당했다거나 그런 분들의 신고가 잇따르니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뭐 노인복지관에서 면접을 보셨던 분께서 네. 업무와 무관하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40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흔인데 아직 결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이런 질문 받으면 저도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비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야, 이건 그냥 친한 친구한테 들어도 기분 나쁠 말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이런 면접관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만약에 했으면 다른 면접관이 그걸 제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분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졌을 텐데 그 제재를 안 하신 거예요. 심지어 더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면접관이 다른 분한테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인상은 좋은데 기가 좀 세게 생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 세상에. 면접 그 본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상하죠. 나쁘죠. 그리고 뭐 사과를 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이런 신고들이 뭐 계속 종종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면접장에서 뭐 키나 아니면 혼인 여부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직무하고 사실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채용 절차법은 서류 전형이라든가 채용 전반에 걸친 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공정채용법으로 뭐 개정을 한다.
된다라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회에 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절대 면접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질문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영화 친구에 보면은 네네. 담임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이거 이제 사투리 하면 안 돼. 저 못한다고 되게 욕먹거든요. 경상도 친구들한테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 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아, 형제 자매의 직업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네. 직업도. 아예 아버지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범위가 좀 넓죠. 야, 그래서 최진희 대표님 완전 막아버리시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죠. 그럼 엄마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되냐 이러려고 그래. 안 됩니다. 역시, 그 오빠는 뭐하냐, 뭐 이렇게 동생 뭐하냐, 알겠습니다. 가족 자체를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것 네. 같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기초 심사를 할 때 이런 걸 적게 돼 있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이걸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다루는 은행 금융권이라던가 거기는 왜 그래요? 뭐 네. 재무나 총무나 이런 데는 돈을 금전을 다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조회 같은 것들도 좀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끝까지 요 부모님의 직업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거를 거의 못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적었었어요. 이게 이제 돈을 다루는 직업들이니까 예. 어느 정도 부모님들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적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거조차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은행도요? 네네네. 지금은 그래서 적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서식 보시면 옛날 서식 아직까지도 쓰셔서 거기에다가 뭐 부모님 직업부터 해서 뭐 가족사항을 적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지금은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사실 물어보는 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제재는 없습니다. 이력서상에서는 제재가 있지만 네. 면접에서는 물어보면 안 되는데 다만 그게 정보 수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물어보고 면접관이 면접 평가표에 적으면 네. 뭐 키 몇이다 아니면 어느 출신이다 뭐 결혼했다 아니 안 했다 이거를 면접 평가표에 적으면 그건 법적으로 걸립니다. 야,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근거를 남겼다 이거죠.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근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적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고용노동부에서는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네네 그렇죠. 야. 근데 그렇다면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면접 질문 예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면접관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편하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이제 덜 되기도 했고 아직 작은 규모 같은 사업장은 찾아볼 겨를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좀 미리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셔서 사전에 면접관들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너무 성 한쪽으로 성에 치우치는 질문들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향하면 안 되는 이런 면접 방법과 질문을 정리를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먼저 면접 방법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네. 남녀별 면접 횟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성분들은 1차, 2차까지 면접을 하고 여성분은 한 번 더 3차까지 면접을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되죠. 그리고 면접 볼 때 이제 남성분들을 먼저 면접 보고 여성은 나중에 면접 봐라라던가 우리가 집단 면접할 때는 남성 여성분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같이 들어오지 않고 남성은 따로 여성은 따로 이런 식으로 이번 조는 남성조 이번 조는 여성조 이렇게 한다던가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성한테는 묻지 않았던 질문을 여성한테만 물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업직 지원한 여성분들한테 요건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데 왜 영업직을 지원하셨습니까? 요렇게 한다던가 남성들도 하기 힘든 직무인데 왜 여성이 하셨습니까? 여성이 지원하셨습니까? 요게 이제 플랜트 설계 쪽이라던가 우리가 건축 쪽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남성 성비가 많은 직종일수록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어렵네요, 근데. 네, 어렵습니다. 야, 이거 면접관 하는 것도 힘드네요. 네. 그 아까 혼인 여부 관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혼인 여부 물어보는 거는 남성보다는 좀 여성들한테
좀 더 많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남성들한테도 많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죠 남성도 네. 많긴 한데 여성은 특히 왜냐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하면 또 뭐 결혼 때문에 출산할 거고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갈 거고 또 육아휴직 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애인 있습니까? 뭐 결혼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애인 있습니까? 이거 진짜로 저희 제자가 가서 실제로 이 세상에. 질문을 받고 와서 저한테 너무 화가 나서 자기는 참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보험 대리점들 이제 본사가 아니라 보험 대리점들은 소규모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보험 총무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각 대리점들에서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도 많이 채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뭐 결혼하면 직장은 그만두실 건가요? 뭐 결혼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 이런 질문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이제 오셔서 말씀하고 물어보길래 30인 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30인 미만 같은 경우는 면접 교육을 별도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질문 받으면 좀 자연스럽게 대처하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있다고 그랬더니 남자친구 몇 년 사귀었어요? 뭐 이렇게 얼마 사귀었습니까? 그럼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애도 낳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애인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없다고 하라겠어요. 있어도 차라리? 없다고 하라겠어요. 차라리. 그래야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아예 단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가정과 관련된 질문들 뭐 결혼 언제쯤 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죠. 네. 사생활 관련한 질문들도 종종 나옵니다. 사생활이요? 요거는 기분 상당히 나쁘다고 많이 신고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요거. 그러니까 외모에 관련된 지적을 받았을 때. 네.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본인도 있으세요? 네네. 그런 질문하면 저도 많이 당황할 것 같고요. 면접 보러 오셨을 때 요즘은 바지 정장이든 스커트 정장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옷 복장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정말 웬만하지 않으면 안 떨어뜨리는데 원래 스커트는 안 입으세요. 바지 정장 입고 오신 지원자한테 여성분한테 스커트는 원래 안 입으세요? 뭐 원래 좀 약간 뭐 괄괄하는 성격이신가 남성 같은 성격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하셔서 맘상하시게 하신 면접관도 계시고 뭐 술은 잘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는 술은 얼마나 드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종종 영업 관리직 그렇죠, 할 때도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술 안 먹고 탬버린 2개 갖고 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술을 먹어야 영업을 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도 깨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요즘은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회식도 많이 없어지는 그럼요. 추세고. 그럼요. 근데 반대로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면접관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네. 되게 어렵네. 네. 이거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면접관이라면 미리 이런 정보를 모르면 그 기업의 이미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약간 지금은 다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에 뭔가를 막 글을 올리면 기업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접관 교육을 저희가 철저하게 합니다. 지원자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앉아있을 때 막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말들은 우리 기업을 대표합니다. 막 그렇죠. 하면서 네. 좀 조심해서 해달라고 하고요. 업무와 상관없는 뭐 개인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던가 연장 휴일 근무는 할 수 있냐. 이거 당연히 물어봤던 질문인데 이것도 하시면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외려 반대로 그럼 뭘 물어봐야 돼? 되게 어렵다 이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직무 중심으로만. 직무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력서 보셔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면접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잘 물었어요. 그런 거 없이. 네. 근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막 이제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 그건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블렌드 30인 이상일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하면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름이라던가 출신 지역이라던가 하지 이런 거는 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면접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너무 느낍니다. 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고양이였습니다. 3009님, 5350님, 9277님. 제 동생이 키우는 고양이도 어린 나이인데 갑작스럽게 죽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2435님도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반려묘 뭉크가 지난주에 출산을 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다고. 네,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는데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출산한 거 축하합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그죠 많이 오죠. 예, 우산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 바람도 많이 부니까요. 살짝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오려놓에 물 터놓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려놓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뜻하는 올벼를 심은 논을 말합니다.